제가 카드 한 장 한 장 들어가기 전에 마이너 카드를 읽는 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카드 한 장 한 장만 보시다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이너 카드가 상담 장면에서 나왔을 때 가장 쉽게 이 카드를 해석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림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질문에 대한 결과 카드로 이 카드들이 어울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에 어울리는, 이 질문에 적합한 원소인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결과물을 물어봤으면 당연히 이런 카드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런 카드가 나오거나 이런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림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일단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림이 밝다면 순조롭고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림이 굉장히 어둡다면 난관이 예상이 된다. 라고 먼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에너지를 감지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다루는 주제인 물질적인 결과라던가 전체적인 상황을 제일 먼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사실 메이저 카드에서 물질적인 결과가 보장이 되는 카드가 1단계 있죠. 물질적인 단계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비교적 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이너 핍 카드도요. 물질적인 결과가 나오는 카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그것을 먼저 알아볼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저랑 같이 별표를 한번 쳐놔 보세요. 일단 숫자 1번에서 접근을 해보면 펜타클 에이스 밖에 없어요. 이따가 제가 숫자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드릴 건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간략히 살펴보는 거예요. 1단계는 초기 단계니까. 1번에서는 펜타클 에이스밖에 없다. 2번은 없어요. 3번은 완즈 3번도 있고 컵 3번도 있고 물론 질문에 따라서 펜타클 3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취업을 묻는다던가 혹은 내가 가진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펜타클 3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둘이 좀 더 결과적으로 성공에 가까운 카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번에서는 완즈 4번밖에 없어요. 5번은 아예 없어요. 전무하죠. 6번은 완주 6번이 다예요. 물론 정당한 대가라던가 보상이라던가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냐를 물어본다면 펜타클 6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의 성공, 물질적인 결과, 보상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6번에서는 완주 6번밖에 없다. 7번 아예 없어요. 8번 없어요. 9번 9번에서는 컵9하고 펜타클 9가 해당을 하고요. 10번에서는 펜타클 10만 해당을 해요. 가장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카드만 안내를 드리자면 이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내담자가 어떠한 물질적인 결과물을 물어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카드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카드들이 왜 물질적인 결과물로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카드를 한 장 한 장 자세히 배울 때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먼저 안내를 드리냐면요. 제가 초심자일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질문에 이 카드로 보여주지? 왜 이 질문에 어울리지 않는 이 원소로 보여주지? 그것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저와 같은 그런 혼란을 경험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결과가 보장이 되지 않는 나머지 카드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카드들이 결과로 나왔을 때 원소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우리 같이 봤던 이 카드들이 안 나왔을 때 불원소로 카드가 나왔다. 그 기간 안에는 열정이나 의지만 있고 결과물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자리 카드에 제가 안내드렸던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가 나온다면 그 기간 안에는 열정과 의지만 있고 결과물은 없다. 하지만 지속할 가능성은 좀 높겠죠. 왜냐하면 불은 멈추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특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방향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출발하면 반드시 끝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무리가 될 때까지, 내가 한계를 경험할 때까지는 불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해서 나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든 없든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의지가 남아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네요 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면 물 카드, 컵 카드가 물질적인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안내드린 건 컵3하고 컵 9번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카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카드를 포함해서 컵 카드가 나왔다면 실제 물질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개인이 경험하게 될 주관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게 컵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컵 카드 10장을 보셨을 때 만족스러운 감정인지 불만족스러운 감정인지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요, 매우 주관적인 특성을 지니는 거예요. 현실적이거나 물질적인 결과와 상관이 없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게 감정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처음에 타로 초심자로 시작을 할 때요. 저는 타로를 통해서 그게 상담이 됐든 강의가 됐든 200만 원만 벌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시절에 200만 원까지도 못 벌고 만약에 150만 원을 벌었어.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와, 이 정도로 벌 수 있으면 나중에 내가 직업적으로 또 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 너무 감사하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드가 컵에이스나 아니면 컵이나 컵3 같은 카드로 보여줄 수가 있죠. 뭐 혹은 뭐 이런 카드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카드로 만족스럽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200만 원을 이제 달성을 하고 500만 원을 벌어보니까 1000만 원이 벌고 싶어요. 1000만 원을 벌어보니까 2000만 원을 벌고 싶은 거예요. 사람 욕심이 끝도 없어서 그 만족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면 끝없이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매달 2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물질적인 결과로 들어왔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것이 수입으로 보장이 돼도 지난달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절반으로 줄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은 결과값인데도 컵사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컵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손해본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알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이 경험하게 될 감정으로 우리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 자리에 컵 카드가 나오면 정확한 수치를 예상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결과로 인해서 내담자가 느끼게 될 최종 감정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꽤 정확하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대체로 어때요? 만족스러운 감정이 나오면 그 결과값에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그것에 미치지 않더라도 만족하시겠네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좀 힘든 카드들이 나오거나 결과물이 아예 쥐어지지 않는 카드로 등장을 하면 그때까지는 그냥 나의 바람이자 상상이자 희망사항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혹은 결과값에 훨씬 더 못 미쳐서 좀 속상하겠다, 힘들어 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의 카드들이 나왔을 때,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숫자로 정리를 해드릴 때 공기의 카드에서 물질적인 결과가 보장되는 카드가 단 한 장도 없었거든요. 그쵸.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생각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갈등이나 고민이 많아서 결과물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외려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기의 카드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생각이 많아지면서 무거워져요. 공기는 가벼워야 되는데 가벼워야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 카드가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결과가 보장이 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각부터 정리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결과물이 나올 거다 라고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그 물질적인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나아가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가 있겠죠. 혹은 이 검카드들은 대체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화와 관련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어떠한 결실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흑의 카드, 펜타클 카드가 나왔을 때 비로소 물질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죠. 개인이 경험하게 될 현실과 물질적인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펜타클 흑의 카드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펜타클의 카드를 보면서 보상이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숫자와 그림으로 판별을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그 방식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펜타클 에이스, 펜타클 9, 10번이 나오면 안정적이거나 확실한 결과물이 있죠. 근데 반대로 펜타클 5가 나오면 없거나 혹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절대로 카드를 긍정, 부정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펜타클의 카드는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가 굉장히 확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적인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펜타클은 외려 쉬워요. 읽기가 가장 쉬운 카드가 흑의 카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질문과 다른 원소의 카드가 나온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할까? 물질적인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컵이라던가 검의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 물질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기간 내에 해당 원소의 경험을 먼저 하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이것이다. 이것부터 경험해야 된다. 먼저 2단계의 경험을 통과해야지만 물질적인 결과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담자가 경험해야만 하는 혹은 당면하게 되는 과제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보여줘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원소가 나오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중요한 것은 질문한 내용이 아니라 이 결과로 나온 카드가 보여주는 영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쉽게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관계를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하고 제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과 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도 저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화해를 하고 싶은데 이 기간 안에 가능할까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검의 카드로 보여준다. 원래 이건 컵의 영역이잖아요. 감정의 영역이고 관계의 영역이 물이죠. 그런데 관계를 물어봤는데 검의 카드가 나왔다? 이 관계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생각과 갈등이 있다. 또 머리를 너무 쓰고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냐를 물었어요. 펜타클 흑의 영역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컵칠 같은 카드가 나왔어. 안 어울리죠. 그러면 아직 상상의 영역에만 머물고 행동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검 2번으로 나왔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근데 완즈 2번 같은 카드가 나왔다. 하고 싶지만 이때까지는 준비 기간에 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카드들, 이런 원소로 나오면 물질적인 결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이르고 결과 카드가 보여주는 원소나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결과를 얻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물질적인 결과를 물어봤는데 펜타클 5번 같은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그냥 확정적으로 그 기간 안에는 결실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해요. 코인을 해요. 주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펜타클 5가 결과다? 그 기간 안에는 결실이 없고 내가 가진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마 카드를 우리 선생님들이 한 장 한 장 배우고 나서 한 번 더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얘기예요. 여기까지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수비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숫자까지 개념을 확실히 익히고 나면 그리고 나서 한 장 한 장 배우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카드가 들어올 거예요. 제가 지금 기초과정에서 안내드리는 내용이 완전 기초가 아니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정립하고서 카드를 봐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마이너 픽카드는 원소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소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카드를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수비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특히 마이너 핍 카드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계예요. 내담자가 질문한 기간 내에 어떠한 과정에 머무르는지, 어느 단계의 결과물을 경험하게 될지를 알려주는 게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부터 숫자가 의미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수비학적 흐름을 알고 나면 팁 카드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각 숫자를 원래는 메이저 카드하고도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중급 과정이나 고급 과정에서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마이너 카드의 첫 단계 수업이기 때문에 숫자를 연결 지어서 받아들이실 수 있게 제가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1번부터 알아볼게요. 1번 카드. 제가 이렇게 전체 판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따가 이렇게 상세하게 한 장씩 알아볼 거예요. 1번을 우리가 1이라고 안 해요. 마이너 핍 카드에서 에이스라고 표현을 해놨죠. 왜 그럴까요? 1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이나 창조력, 이것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것이거든요. 이 신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에이스 카드에는 요드가 있어요. 여기도 나뭇잎으로 요드가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떨어지는 물방울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양옆에 3대3 나뉘어져 있는 요드가 있고, 펜타클 에이스에서는 이 펜타클 자체가 요드의 모양이에요. 요드 기억나세요? 우리 선생님들? 신을 말하는 첫 번째 발음이 이 요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의 손길, 신이 주신 선물이나 기회, 잠재력, 이것을 요드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아직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단계는 아니지만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에이스의 단계, 시작의 단계를 거쳐야지만 가능하잖아요. 어떠한 영감이나 아이디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시작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물질적인 결과물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작이나 가능성을 매우 신성시 보기 위해서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대체했다. 이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1번은 1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작과 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초기 단계의 경험을 하게 되겠죠. 이때까지는 그냥 가능성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인 불, 물, 공기에서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있다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원소인 흙에서는 비로소 결과물이나 결실이 첫 단계에서 탄생할 수 있겠다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담자가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거나 출발을 하는 단계에서 1단계로 많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년 안에 타로 상담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완제 에이스, 컵 에이스, 검 에이스 이런 카드로 나오면 시작은 할 건데 그런데 물질화가 되거나 수익화가 되려면 펜타클 에이스가 반드시 나와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펜타클 에이스라고 하더라도 초기 단계의 결실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 초기 단계에서 등장하는 게 1번 카드들이다. 그때까지도 초심자구나. 그때까지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구나 정도로 읽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숫자 2번은 조화와 균형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에서 진전된 상황을 보여줘요. 그리고 3번에서 하게 될 최초의 완성이나 결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가 2번이에요. 그러면서 원소별로 균형점을 찾는 단계고요. 말 그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2번의 카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원소에 맞는 조화와 균형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2번 카드 할 때 자세히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가 3번이 되면 3번은 최초의 완성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기 단계에 완성을 하게 되죠. 2번의 준비 과정, 그리고 이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최초의 틀이나 완성이나 결과물이나 결실을 얻게 되는 게 3번이다.
그래서 3번까지도 초기 단계의 수학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원소별 첫 결과가 나오는 단계가 숫자 3번이다. 4번. 4번은 안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숫자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의 과정이 고정이 되고 안정을 맞이하는 게 숫자 4번이에요. 그래서 각 원소의 가장 안정된 상태로 카드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4의 안정에만 머물면 고착화가 되고 안정에 집착해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지는 경험이 5번 카드들이에요. 4의 안정에서 벗어나서 변화와 실현, 갈등, 그리고 분열과 상실을 맞이하게 되는 경험. 통칭해서 변화죠. 이 5번의 카드들은 그래서 변화를 얘기해주는 카드들이다. 왜 이런 경험이 일어날까요? 그래야지만 4번에서 멈추지 않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도전을 하고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실패나 시련, 어려움을 상징하는 카드들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심오하게 들어가 보면 저는 항상 숫자 5번은요, 정수기의 필터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쓸데없거나 필요 없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5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타워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그것에서 탈출을 하게 되듯이 5번 역시도 나에게 맞지 않는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화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6번이 되죠? 5번의 위기가 극복이 돼요. 5번의 혼란이 정리가 되고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 다시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경험을 6번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5번에서 관계가 다 분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시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극복이 되고 화합이 되는 모습으로 숫자 6번을 그려놨어요. 7번. 7번 카드는요, 앞으로 9번, 10번에서 얻게 될 결과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과제나 도전이나 목표를 향해서 전투적으로 나아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7단계는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달이 돼야지만 우리가 아이를 세상 밖으로 안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7개월 때는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직 다 자란 상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신 7개월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견디고 기다리고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실을 내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도전을 보여주는 게 7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이나 상황을 7번에서 다루고 있어요. 8번. 7에서 정한 방향으로 고정이 되는 단계가 숫자 8이에요. 기억나시죠? 8. 계속 반복되는 숫자죠? 7의 혼란을 통해서 이 목표나 방향이 고정이 되고요. 확실해져요. 그리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정해진 코스를 반복하게 되는 특성을 지니죠. 또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의 모습, 결단력을 발휘하는 모습으로도 드러나고요. 그렇게 해서 역시 과정인 8번의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숫자가 드디어 9번이 되죠. 9번 카드는 한 자리 숫자의 최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자리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숫자가 9번이기 때문에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정의 단계가 9번이다. 8번의 과정을 견딘 것에 대한 결과물과 보상이 주어지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또 각 원소에 맞는 절정의 경험을 하고 있는 개인의 모습들을 다 그려놨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콩, 콩, 팥, 팥. 이게 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이전의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한 방향으로 계속 달려왔다면 안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요. 이전의 단계에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회피해 왔다면 고통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마지막 한 자리 숫자라서
주로 개인의 경험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 혼자 있죠, 이들은. 특히나 이런 9번의 카드들이 나오면 홀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관계 속에서도 홀로 있게 된다던가 이것하고도 연결이 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절정의 9를 지나가고 나면 이제 드디어 10에서 완성을 하게 되죠. 완성을 맞이하면서 결과가 확실시 되는 단계가 숫자 10번이다. 원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결 혹은 변화 그리고 안정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 원소에 맞는 결말과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양의 에너지인 불과 공기는 한계를 맞이하고 종결을 함으로써 변화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변화에 유리한 개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음의 에너지인 물과 흙 같은 경우에는 안정되고 고정되는 결과로 간다. 그래서 변화를 하지 않고 유지를 하거나 지속의 결과로 나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이나 안정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집단과 가족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보면 이제 숫자 1번부터 10번까지의 흐름을 다 본 거예요.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질문에 적합한 단계인가? 그리고 이 원소 역시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변화가 필요한 질문에서는 불이나 공기가 더 유리해요. 그쵸? 그런데 반대로 안정이나 유지가 필요한 질문에서는 물이나 흙이 더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선생님, 제가 올해 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이혼할 수 있나요? 이건 뭘 물어보는 질문이죠? 변화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카드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로 불의 카드나 아니면 공기의 카드들이 더 유리하겠죠. 그쵸? 예를 들어 이혼할 수 있나요? 물어봤을 때 변화를 말해줘야지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안정이나 지속을 말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반대로 올해까지 내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변화를 의미하는 불과 공기보다는 대체로 물이나 흙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세세한 해석은 다 다르지만 이 원소의 흐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수비학을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숫자, 결과가 나오는 단계는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어떤 거 나와요? 펜타클 에이스 하나 있죠. 2번에 없다라고 했죠. 왜냐면 2번도 과정이죠. 1과 3 사이의 중간 단계거든요. 그러면 3번에서는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완성수이기 때문에. 4번에는 완즈 4밖에 없고 5번 어렵다. 6번에는 완즈 해당이 되고 7번, 8번도 다 90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없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주로 9번 그리고 10번에 포진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에 대해서 아시겠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준비하거나 지속하거나 유지하거나 변화를 줘야지만 결과물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다른 단계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들. 제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게끔 알려드렸는데 전체적인 틀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나서 카드를 들어가니까 훨씬 더 잘 정립이 되더라고요.